안녕하세요. 식선한 미카엘입니다. 식섭.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술술 듣다 보면 쏙쏙 알게 되는 시간. 어때요? 괜찮나요? 식물의 필수 원소 도장 깨기. 오늘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그치만 중요한 거 딱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식물의 몸속에는 50가지 이상의 원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 중에 식물이 살아가는데, 생명 활동을 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원소가 17종인데 그걸 이제 식물의 필수 원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 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많이 필요한 원소를 이제 다량 원소라고 하고, 그 다량 원소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많이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명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르는 질소, 인, 칼륨입니다. NPK죠. 전편 도장 깨기에서 질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 알게 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 P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 이제 E는 걱정 없는 거야. E의 중요한 부분 다 짚고 넘어갈 거예요. 보통 식물 공부하면서 질소는 잎비료다, E는 꽃비료다, 칼륨은 뭐 열매비료다 혹은 뿌리비료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자세히 알아보면 또 그렇게만 알기에는 조금 애매해, 거시기해. 인이 꽃을 만드는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 얘가 왜 그런지.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미카엘은 그렇잖아. 원래 좀 중요한 걸 알려드린다고 편하게 대충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듣다 보면 알게 된다고. 제가 인은 광합성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려. 그러면은 광합성은 질소가 관여한다며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소들은 딱 자기 일, 자기 영역을 이렇게 칼같이 나눠갖고 딱 그만큼만 딱 하고 다른 일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원소들은 다양하게 이제 자기 역할들을 공유하고 영향을 같이 주고 그렇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꽃비료다, 이는 꽃비료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돼요. 왜 그런지 오늘 알게 되실 거야. 이는, 특히 이인이란 이놈은 모든 것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괄주의자, 총사령관이에요. 이는 식물 몸속에서. 그래서 이는 꽃비료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 하면은 ATP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이제 ATP예요. ATP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데노신 3인산을 이제 줄여서 ATP라고 해요. 아데노신 2인산은 ATP고, 여기 보면은 인, P 3개 보이죠? 그래서 이 분자 구조식이 아데노신 3인산 ATP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인 하나가 빠져 P가 하나 빠지면 아데노신 2인산이고 그게 ADP고, 이 ATP가 식물의 대사, 움직임 모든 걸 담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ATP가 ADP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이제 그때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로 이제 가능한 거예요. 어쨌건 투머치고, 식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생체 활동을 할 때 이 ATP를 사용합니다. 이걸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근육 움직이는 거, 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느라고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말을 하고, 이런 근육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ATP가 ADP로 전환되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이 ATP의 작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 사람도, 뭐 동물도, 우리 엘파도, 거북이도, 미카엘도, 심지어 미생물도, 바이러스, 세균, 걔네마저도, 바이러스를 이제 생명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바이러스마저도 이 ATP가 있어야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뭐 식물은 당연하죠. 식물이 하는 생체 활동, 모든 생체 활동, 뭐 기공이 열렸다 닫았다 움직이고, 뿌리나 줄기의 움직임, 뭐 굴광성, 굴지성, 그리고 광합성 전부 다 이 ATP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면 인에 대한 핵심은 다 아신 거다. 이런 관계로 이제 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광합성도 할 수 있다, 이 인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다,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 꽃과 열매를 잘 맺게 해준다, 뭐 새 가지를 만들고 새 뿌리를 만든다, 뭐 등등등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에너지 대사에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특히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지휘자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지휘자. 그러니까 뭐 이 시리즈가 있잖아.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가 항상 자연에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들은 떨어질 수 없성에서 질소다. 이걸 떨어뜨려야지 먹을 수 있다. 식물이 뭐 해서 질소고, 칼슘은 단단이다. 해서 칼슘이 있을 때 단단하다. 세포도 튼튼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다 이어서 별명을 붙여드리죠. 칼륨은 뚱뚱, 칼륨이 있을 때 뚱뚱하다. 칼륨 편에서 또 제대로 다루겠지만, 그리고 인 같은 경우는 총지휘자라는 거예요. 이는 총지휘자다. 그래서 이는 식물 몸에 들어온 그런 원소들, 영양분들을 얘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휘를 해줘요. 영양분. 인이 식물 몸속에 충분히 있어야, 뭐 이렇게 질소가 막 들어왔어. 야 질소 너 일로 가, 칼륨 너 절로 가,
이렇게 지휘를 한다고. 인이 이런 역할을 해요. 이는 저번 시간 도장 깨기 때 질소에 대해서 알아봤죠. 식물이 질소를 딱 먹었어. 근데 좀 많이 먹었어. 과해. 그럼 어떻게 돼? 잎을 너무 크게 만들고 수영만 막 길어져가지고 도장하고 웃자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몸속에 인산이 풍부하면은 질소가 막 잎으로 몰려가고 잎이 과대 성장을 하고 줄기 쪽으로 몰려서 줄기가 막 길게 웃자라고 수영이 막 길어지고, 그렇게 웃자람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인이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야, 너 질소 너 2%만 가지 말고 뿌리로 가서 좀 새 뿌리 좀 성장시켜. 남는 질소 일로 와. 남는 질소 너네 3번부터 4번 질소 일로 와. 너희들은 이제 세포 분열 좀 하자. 세포 분열해. 2% 가지 마. 너네 나머지 질소 너희들은 뭐 새 2%가 2% 가고 새로운 잎보가 생장점 더 만들어. 3가지 만들어. 너는 글로 가지 마. 너는 글로 가지 말고 너는 몸통 더 굵게 만들어. 몸통에 남아갖고. 이렇게 인이 이 식물 안에 이제 질소가 막 들어왔어도 그 질소가 식물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활용되도록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식물한테 많을 때 인이 충분히 있어야 웃자라지 않고 잔가지도 많이 뽑고 오히려 그 질소로 더 예쁘게 잘 활용을 시킨다.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그래서 수영이 멋있어지는 거죠. 우리 소위 뭐 도장 방지제, 웃자람 방지제 뭐 이런 그런 류의 비료 있죠. 웃자람 억제 비료다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경감한다 이런 것들을 다 대부분이 이 인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그런 비료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단단하게 해주려고 칼슘 비료이기도 하고 칼슘도 넣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는 또 칼륨이랑도 엄청 친해요. 둘이 절친이에요, 칼륨이랑. 그래서 인이 칼륨의 흡수를 도와요. 칼륨은 인의 흡수를 돕고, 칼륨은 뚱뚱이잖아. 그러니 더더욱 질소 과잉이 됐을 때 그 질소로 인한 웃자람이 안 일어나도록 돕는 거죠. 웃자람 방지에 최고라는 거, 이는. 식물은 영양생장이랑 생식생장을 해요. 질소는 영양생장 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식물이 영양생장을 하다가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 타이밍에 이 질소가 너무 지가 영향력을 끼치면은 생식생장으로 안 넘어가. 자꾸 영양생장만 해. 물론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데는 꼭 질소만이 관여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일장, 빛의 주기, 길이나 광량, 뭐 온도, 플로리겐 호르몬 등등도 이제 또 이제 제대로 얘기하자면 더 관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넘어가고, 여튼 생식생장으로 딱 넘어가는 그 키 역할,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인이 영향을 끼칩니다. 생식생장이 되려고 한다 해도 질소가 너무 많으면 다시 영양생장에 더 치중하게 되는데, 식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이 질소의 과다를 잘 컨트롤 해주잖아. 그래갖고 인이 너무 몰려서 영향을 끼치는 걸 잘 분산시키고 컨트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너무 영양생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생식생장의 전환도 잘 되게 해준다. 즉 식물이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씨앗을 만들기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이 종실비료다, 꽃비료다, 열매비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꽃비료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원리가. 때문에 꽃을 주로 감상하는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열매가 중요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인산비료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는 뿌리 발달에도 관여를 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를 잘 지휘해가지고 뿌리도 성장시키는 거죠. 칼륨도 그렇고. 인이랑 칼륨은 절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륨도 흡수를 돕고 잘 활용하게 해주니까 뿌리도 굵고 잘 성장하게 만들고, 결국 이런 꽃비료고 뿌리비료, 마감풀을 쓰면은 뿌리가 잘 내린다, 평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인이 총괄 지휘자기 때문인 겁니다. 깊게 들어가면 모든 에너지 대사가 이제 ATP인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인을 이해하는 핵심은 ATP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쉽죠? 복잡하지 않아요. 원리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산비료가 꽃비료다, 웃자람 방지비료다, 뿌리비료다 등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외워도 늘 헷갈리잖아. 뿌리비료는 이거 아닌가? 광합성에는 질소 아닌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니까는 헷갈리고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아심으로써 이제 인이 그런 별명에 붙는구나 이해하시고 식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식물의 영양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시게 되는 거고, 그럴수록 훨씬 깊고 단단하게 식물을 키우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뭐 다음 편에서는 이런 중요하고 훌륭한 총괄주의자인 이 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이 인이라는 놈이 이렇게 참 훌륭한 만큼 또 엄청 까칠하고 까다롭고 피곤한 스타일이거든요. 피곤한 게 뭔 말이냐 아시게 될 거예요. 인이 왜 피곤한 놈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그럼 다음 편에 제대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변에 식선남 채널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우리 식물 변태들을 많이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식선남 미카엘입니다. 식섭 이거 시옷입니다. 인에 대해서 전편에서 아주 쉽게 알려드렸죠. 뭐 ATP라든가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총지휘자라든가, 따라서 뭐 웃자람 방지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등등.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전편을 먼저 보셔서 인이 뭔지를 이해하시길 먼저 추천드립니다. 오늘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이게 지금 인 전편이랑 이 후편을 하루 만에 지금 연소로 좀 찍고 있는 거라 몹시 피곤해. 지금 너무 졸려. 지금 되게 밤늦은 시간인데 항상 그거 아시면 돼요. 제 주변에 식물등이 다 꺼져 있잖아. 식물등이 꺼져 있는 건 밤에 찍고 있다, 늦은 밤에 영상을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재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어쨌든 통화치고, 앞서 앞편에서 설명드렸던 그 필수 중에 필수, 아주 유용한 이 인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인은 엄청 피곤해. 느려 터졌어. 피곤해가지고. 저도 지금 피곤하거든요. 저처럼 지금 인도 약간 저 같은 놈이에요. 피곤해. 예를 들어서 지금 약속 있어 나가야 돼. 근데 다른 원소들은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나가가지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한단 말이야. 이는 혼자 너무 피곤해. 피곤해서 느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도 침대에 한참 앉아있어. 다른 원소들 다 준비하고 막 나갈 즈음 되면은 이는 겨우 일어나서 욕실 앞에 갔다가 욕실 앞에 다시 누워. 붙어있는 거야. 거실 바닥에 붙어있는 거야. 한참 있다가 이제 겨우 씻고 나와서, 그러고 나와서도 또 소파에 가서 또 들러붙어. 소파에 안 움직여요. 이는 옷도 이것저것 입는데 한참 걸려. 막 힘들고. 약속 장소로 가다가도 중간에 카페 들려갖고 아메리카노 시켜서 카페인 충전을 해야 돼. 피곤하다고 카페인이 필요하대. 이는 이런 놈입니다. 아주 피곤해요. 느려요. 이런 식으로 인을 토양에 공급을 해도 이동이 세상 느려. 식물의 몸속에 들어가도 이동이 느려. 그냥 인은 느려 터졌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인의 특성 다 아신 거예요. 모든 비료 중에 인이 제일 느립니다. 식물한테 동시에 질소, 인, 칼륨을 딱 줘도, 동시에 줘도 질소가 식물에 제일 빨리 달려가고 칼륨이 그 뒤를 따라서 겨우 들어가요. 식물에. 인은 꼴등이에요. 그냥 원소들 중에 제일 꼴등이야. 전편에서 인이 꽃이랑 열매에 필수고 뿌리 발달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인은 언제 줄까요? 꽃 피기 직전? 그 열매 맺기 직전? 뿌리 잘 내리라고 활짝 직전? 아닙니다. 인은 달라요. 인은 피곤하고 느려 터져가지고 그 필요한 시기에 준다고 식물이 그 필요에 맞게 사용하지를 못해. 인은요 엄청 느려 터졌고 자꾸 딴 데 가서 붙고 그런 놈이기 때문에 인이 필요한 그 시기보다 한참 전에 줘야 돼. 그래서 인은 보통은 밑비료로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고 알고 계시는 게 편해요. 비료를 줄 때 가장 정석은 토양관주죠. 근데 우리가 이 식물이 영양결핍이나 이런 경우로 급하게 먹여야 될 때는 마치 링거 같은 그런 의미로다가 빠른 흡수를 시키는 게 이제 연면시비죠. 식물의 기공으로 직접 먹게 하는 거. 인은 연면시비를 해도 느려. 어떻게 된 놈이? 기본적으로 연면시비 흡수 속도를 보면은 연면시비를 했을 때 그 원소가 식물한테 50% 절반이죠. 50% 흡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질소는 빠르면 1시간이면 절반이 흡수된대요. 길게는 6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서 6시간이면 연면시비를 했을 때 식물 체내로 질소가 50% 이상 흡수가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식물과 뭐 온도, 뭐 다양한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편하게 대충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질소는 1시간에서 최대 6시간이면 연면시비 후에 50% 이상이 식물한테 흡수가 된다. 마그네슘은 연면시비하고 10시간, 길게는 24시간이 지나야 50%가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식물한테. 칼륨도 좀 느린 편이야. 칼륨은 연면시비 하면은 절반이 흡수되는 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린대요. 1에서 2일. 그리고 뭐 제 구독자분들 정주행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칼슘, 느리기로 소문난 칼슘. 이 칼슘은 연면시비를 했을 때 식물한테 흡수되는 게 절반이 흡수되는 데까지 4, 5일이나 걸린대. 느리긴데 엄청 느리죠. 그만큼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의 인은 연면시비를 줘도 50%까지 흡수되는데 5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그냥 흡수 안 하겠다는 거죠. 만성피로야. 만성피로. 얘는 그냥 안 움직이는 거야. 이 인의 원소기호는 피란 말이야. 이게 피곤해서 피라는 얘기가 그 빠르게 흡수시킨다는 연면시비로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놈인데 토양에 있는 인은 뭐 흡수하려면 그냥 몇 달 이상이 걸리죠. 그래서 인은 필요할 때 딱 그 전에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주는 거다. 거의 대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화분에다가 인 비료를 딱 줬어도 그 인은 몇 달 후에나 식물이 흡수를 할 거예요. 이 인이 얼마나 느리고 이동을 안 하는 놈이냐면은 어느 실험에서는 토양에다가 비료를 주고 6개월 즉 반년을 관찰을 했대. 반년간 이 비료로 준 원소의 이동 거리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비료를 주고 반년 후에 질소가 토양 내에서 76cm를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질소는 웬만한 데 줘도 다 알아서 토양 내에서 그 원소들이 이동하면서 식물한테 공급이 되는 거야. 좀 멀리 줘도 상관이 없죠. 6개월 동안 76cm를 이동했대. 칼륨은 67cm 정도 이동했고 제법 많이 이동하죠. 그 느려 터진 칼슘도 반년 동안 18cm는 이동을 했답니다. 그 와중에 이놈의 인놈은 이젠 인놈으로 부르고 싶어. 하도 피곤한 놈이라. 얘는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2cm 이동했답니다. 2cm. 반년간 토양 내에서 인의 이동 거리는 2cm인 거야. 이렇게 느린 놈입니다.
이동도 느려 터진 이 인놈이 심지어 흡수도 안 돼요. 이는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해갖고 불용화되기가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약속 장소 가야 되는데 소파에 붙어 있단 말이야. 이런 놈이야. 갈 길 안 가고 자꾸 딴 데 붙어. 그래서 땅에 토양에 인이 많아도 자꾸 딴 원소랑 붙어가지고 얘가 흡수가 안 돼. 식물한테 인이 중요하니까 인 먹이려고 인 10개를 줬다. 인이라는 이제 덩어리가 10개 있다 쳐요. 인 10개를 얘한테 먹였어. 화분에다 뿌렸어. 그렇다고 해서 식물한테 인 10개를 먹인 게 아닙니다. 0.5개 먹어요. 10개 뿌리면. 너무하죠? 10개 줘서 그 절반만, 5개만 먹어도 빡치겠는데 10개를 풀었더니 0.5개 먹고 앉았네. 많아야 1개 먹는데. 이게 인의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농사 짓는 분들 토양 검정 받으시거든요. 내가 이제 농사 지을 이 밭의 흙을 가져가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 그래서 검사 내용을 보면 이 토양에는 지금 인이 많다고 충분하다고 항상 나와. 그거 믿고 농사하시는 분이 인을 안 주고 농사를 하잖아? 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농사 망합니다. 인이 많아도 그게 지금 식물이 못 먹는 상태거든. 심지어 근부 온도, 그러니까 지온이지 지온. 흙의 온도가 15도보다 아래잖아? 그럼 아예 흡수가 안 돼 얘는. 그러니까 뭐 영하가 아니고 15도 이하만 돼도 흡수가 안 된다고. 이는 15도 이상일 때 그나마 흡수할 기미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가지가지 하죠. 그래서 인은 여러 의미로 좀 피곤한 놈이야 진짜. 그래서 이런 인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비료를 주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나는 인을 잘 줬는데도 식물이 잘 성장을 못하고 인 결핍증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인 결핍 증상 같은 경우는 앞서 전편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인의 역할들 있죠. 그런 역할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게 그런 모든 현상이 해당합니다. 성장도 안 하고 장가지도 못 뽑고 잎도 작아지고 뿌리도 잘 못 뽑고 총체적으로 다 안 좋은 게 인의 결핍증이에요. 꽃이나 열매도 잘 못 피고 못 맺고, 그리고 식물에 따라서는 안토시아닌이 축적돼가지고 줄기나 잎이 약간 보랏빛 나는, 자줏빛 나는 그런 변색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특히 오래된 잎, 아래쪽 잎, 구엽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반대로 인의 과잉증? 신기하게도 인 과잉의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을 아무리 먹여도 얘는 그냥 총지휘자 역할을 더 잘할 뿐. 총지휘자 아시죠?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딱히 인이 너무 많다고 식물 자체한테 치명적인 문제는 잘 안 일어나요. 때문에 인은 충분하게 잘 줄수록 좋은 양분인 겁니다. 물론 우리 식물변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자류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인을 많이 안 쓰고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많은 해외 야자 농장이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거의 정론화가 돼 있죠. 그렇게 좋은 인이 오히려 인을 너무 많이 쓰면은 야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 인이 규산이랑 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규산이랑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규소라는 놈이 다른 식물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거나 막 핵심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데, 물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규소에 대해서 제가 옛날 아주 영상에서도 한번 찍었죠. 그렇지만 이게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을 많을 정도로 그런 성분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필수 원소라고 하는데, 야자 같은 경우는 이 규소를 정말 많이 쓰는 애예요. 근데 인이 규소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인이 규산 흡수를 좀 방해하거든. 그래갖고 다른 식물들한테 소량만 있어도 괜찮은데 야자류는 규소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자한테 인이 좀 많으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또 이게 하나 얘기하면은 또 다른 게 떠오르고 그 관련돼서 또 떠오르고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져 지금. 여튼 이렇게 전편에서는 인이 무엇이고 식물에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제가 쉽게 자세히 한번 알아봤고, 오늘은 그 인이란 놈의 특별한 성질, 특성, 그리고 결핍과 과잉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것들만 아시면 이제 인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다 이해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요걸 알고 인을 컨트롤하면서 키우시면 훨씬 내 식물이 아름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영도 좀 더 가깝게 만들고, 꽃을 보고 싶은 분들은 꽃도 많이 보실 수 있고, 열매나 이런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인이 모든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을 컨트롤하면 결국 이 식물의 생명 활동의 총지휘자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가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 인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미카엘이 추천하는 인 비료 종류에 대해서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또 싶네요. 인 비료를 어떻게 공급해야 이렇게 흡수도 안 되는 이 피곤한 녀석을 효율적으로 식물한테 제공할 수 있고 흡수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 밤이거든.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안녕하세요. 식성한 미카엘입니다. 식섭. 드디어 MPK 도장 깨기 인산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5분 컷 예상하고 있어. 5분 컷으로 영상 딱 찍고 사라지려고. 앞서 1편에서 인산의 기능과 그로 인한 중요성, 인산이 다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인산은 지휘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산은 뭐 피곤해서 피다 뭐 요런 드립은 이제 잊으라고.
인산은 뭐다? 지휘자다. 총지휘자다. 그리고 인 2편에서 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이 지휘자 인산, 그 녀석의 성질을 알아봤죠. 아주 피곤한 놈이고 느려 터지면 1등이다. 모든 비료 중에 제일 느린 놈. 불용화가 되니까 아무리 많아도 못 먹는 놈. 뭐 연면 시비 때 50% 흡수되는 시간부터 토양 내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앞선 1, 2편을 먼저 보셔야만 이번 편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앞선 그 인 시리즈뿐만 아니라 사실 그냥 뭐 모든 영상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여있지. 이 식소나 미카엘 채널은 소름 끼치죠. 3년 전 영상부터 그때부터 이게 깔려있던 복선이라는 게 이게 미쳤다 미카엘, 그죠? 앞서 다뤄보니 필수 중에 필수자, 웃자람도 방지해주고 꽃도 많이 먹게 해주고 모든 영양분을 진두지휘하는 영양분 인, 정작 흡수율도 떨어지고 불용화도 너무 잘 되니까 토양이 아무리 많아도 못 먹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인산 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인산 비료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그리고 폴리 인산, 이 세 타입을 제가 알아보고 제가 사용하는 비료까지 추천하는 걸로 오늘 영상을 빠르게. 수용성 인산, 닌자입니다. 닌자. 이 수용성 인산은 말 그대로 수용성, 물에 녹는 인산이에요. 얘는 어쌔신이야. 어쌔신, 닌자지. 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물에 녹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딱 하면 빠른 효과를 보인단 말입니다. 유효타를 그냥 딱 먹이는 거야. 근데 체력이 좀 딸려. 그래갖고 금방 힘을 잃어. 얘가 딱 봐도 왜소하게 생겼잖아. 거기다가 토양에 관주할 때 이 토양에 흙에 있는 철, 알루미늄, 칼슘 이런 애들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금방 못쓰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불용화라고 합니다. 원래 이는 불용화가 잘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얘도 어쩔 수 없어. 이동성도 뭐 인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성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얘는 그래서 단거리 공격용이야. 딱 어쌔신이지. 짧은 거리 내 탁 치고 탁 빠지는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장거리 공격용이 아니야. 토양 내에서 뭐 이동을 거의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식물체에 직접 닿아야만 흡수를 하죠. 대략 뭐 몇 미리만 떨어져도 식물한테 흡수 안 되고 걔는 그냥 불용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못 쓰는 상태의 인이 돼가지고 토양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토양에 축적된다고 하죠. 즉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캐릭터다. 수용성 인산은. 때문에 토양 관주는 조금 딸리고 연면 시비용으로는 이게 또 발군이지. 연면 시비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잎에 바로 닿아서 쏙 들어가니까. 이 어쌔신 닌자 캐릭의 이용 가격은 세 가지 인산 종류 중에서 중간 정도 합니다. 대부분의 비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효성 코팅 비료들, 그리고 피터스 뭐 이런 것들, 그런 비료들에 거의 이 수용성 인산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용성 인산. 이거 그림들도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약간 이제 제가 얘네들도 약간 이런 캐릭으로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도 다 제가 그린 거니까 함부로 막 불펌 하시든가 뭐 갖다 쓰세요. 뭐 어떻습니까? 돈 버는 집만 아니면 이게 좋은데 이렇게 공유하세요. 뭐 여튼 두 번째, 구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은 이게 구연산에 녹는 인산이에요. 산에 녹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인비료 하면은 대표되는 게 얘네들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비료라는 게 농업에서 시작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인비료 딱 하면은 용가린, 뭐 용성인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냥 인비료 하면 그냥 얘네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용성 인산은 묵직하고 튼튼한 탱커인 거야, 탱커. 그래갖고 얘가 물에는 쉽게 녹지 않고 토양에 딱 뿌려졌다가 식물의 뿌리가 뻗어갖고 얘를 딱 만나잖아. 그럼 뿌리에서 나오는 그 산에 반응해갖고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비를 한다고 수용성 인산처럼 막 빠르게 효과를 보이진 않아. 뿌리가 뻗어서 근산이 나와야지 녹으니까. 대신 물에 안 녹으니까 쉽게 용탈되거나 주변에 뭐 철, 알루미늄, 뭐 칼슘 그런 거랑 결합해갖고 막 빨리 불용화되는 게 좀 느려요. 생각보다. 얘는 물에 쉽게 안 녹으니까. 다시 말해서 불용화가 빠르지는 않은데 또 뭐 안 되진 않지. 그래도 어쨌건 수용성 인산보다는 불용화가 빠르지 않고 듬직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지, 탱커.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불용화가 되긴 해요. 얘가 아무리 탱커여도 인은 인이잖아. 재벌은 난 못 주지. 탱커답게 얘도 이동성은 꽝이죠. 비료가 있는 딱 그 자리, 그 자리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흙 속에 뿌리 근처에 넣어줘야지 유리합니다. 뿌리가 닿아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마감프 K, 그게 이제 구용성 인산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수년 전부터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감프 K는 분갈이 할 때 아래쪽에 넣으라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꼭 마감프를 이렇게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시더라고. 그냥 알비로 뿌리듯이. 안타깝죠. 여튼 그래서 얘는 추비보다는 기비, 밑비료로 미리 넣어주는 장타 캐릭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얘는 뿌리에서 나오는 그 구연산에 녹으니까 당연히 연면시비 흡수는 꽝이죠. 보통 농사에서 많이 쓰는 용성인비, 뭐 용과린 그런 제품이 이제 구용성 인산 위주의 비료인데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역시 농사용이라 그런지. 물론 마감프 K는 안 저렴한 게 문제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폴리 인산. 얘도 보시죠. 짠! 그림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법사 캐릭이야. 제가 대부분의 인 비료가 이제 구용성 인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좀 더 직접적인 효과를, 인의 효과를 주겠다 하고 사용하는 게 이제 수용성 인산인 거야.
닌자, 어쌔신, 단타로 딱 주는 거지. 연면시비에도 좋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산 비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구용성 인산이랑 수용성 인산이에요. 얘네를 이제 정인산이라고 분류를 하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이랄까 마법사 캐릭이 존재해. 바로 폴리인산이라는 놈입니다. 얘는 기술을 딱 시전하잖아. 그럼 어쌔신보다는 느려도 효과가 그래도 제법 먹힙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이게 반칙인 게 마법사 캐릭이라 그런지 인의 가장 문제점이 뭐야? 불용화. 폴리인산은 불용화가 쉽게 안 일어나요. 이게 미친 거지. 이는 불용화가 문제인데 인들이 대부분 토양에서 이제 철, 알루미늄, 칼슘 뭐 이런 거랑 결합해갖고 발음 왜 이래? 토양에서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칼슘이랑 뭐 이런 애들이랑 결합을 해갖고 못 쓰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인의 최악의 단점이 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인의 또 하나의 문제점 뭐야? 바로 극악의 이동성. 얘는 법사니까는 그냥 이동도 너무 자유로워. 원거리까지 한 방에 슝슝슝 변해서 막 움직이고 막 순간이동하듯이. 이 폴리인산 녀석은 마법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쌔신이나 탱커 뭐 이런 애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비비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마법사는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동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딱 주면은 이 토양 내에서 안에 깊은 곳까지 주변까지 순조롭게 이동해갖고 식물한테 전달이 됩니다. 식물이 흡수를 하기 좋죠. 얘가 심지어 마법사잖아. 그러니까 추가 필살기도 있어. 바로 킬레이트입니다. 토양 속에 이제 불용화돼갖고 흡수가 어려운 그런 철, 아연, 망간 그런 금속 양이온 같은 애들을 이 폴리인산이 식물에 흡수되게 도와줘요. 주변에다 힐까지 주는 거야. 법사는 또 힐러잖아. 훌륭하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연면시비 흡수율이 좀 딸려. 완벽하면 안 되잖아. 또 캐릭들이 각자 또 장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상성관계라는 게 있고 분자량이 얘가 좀 커요. 그 앞에 정인산 애들보다는 분자량이 커. 그래가지고 식물의 큐티클층, 뭐 기공 이렇게 쬐끄만 통로 있잖아. 연면시비 할 때 골로 들어가는 건데 그 통로로 얘가 못 들어가기 힘들어해. 딱 봐도 봐봐요. 좀 망토 치렁치렁하고 이게 거층스러워갖고 이거 들어가겠냐고 이 꼬라지로. 못 들어가겠죠. 근데 어차피 토양에서 물 토양에다 이렇게 딱 줘도 불용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동성도 좋으니까, 거기다가 킬레이트 효과까지 있으니까 뭐 폴리인산은 토양관주로 시비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굳이 연면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 토양으로 잘 먹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또 있다면 이제 이용 가격이 비싸. 이 마법사 캐릭은 조금 비싸. 약간 고급집니다. 그래서 약간 꼴에 좀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인산비료의 세 종류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고 이 장단점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갖고 그렇게 비료를 내가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냥 우리 초심자들 스타일, 나 인비료 줬으니까 내 식물은 인은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지. 물론 큰 코이신 분들만 다치겠지.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인 비료가 어떤 스타일의 인, 닌자인지 어쌔신인지 아니면 탱커인지 마법사인지 어떤 인을 사용한 비료인지를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특성에 맞게 사용을 잘 하는 거지. 무조건 준다고 먹는 게 아니야. 인은 까다롭고 피곤한 놈이니까. 그러니까 비료를 이렇게 구입하실 때도 단순히 그냥 NPK만 보고 피가 몇이나 들었네 하고 그냥 양만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인을 사용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앞에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식물에 급하게 인을 공급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제 아무리 좋아도 폴리인산이나 구용성 인산보다는 단타 전문인 어쌔신, 즉 수용성 인산을 갖다가 연면시비를 해줬을 때 훨씬 흡수율이 좋다,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밑비료로 묵직하게 내가 먼저 인을 토양에 세팅을 해놓자. 그럴 때는 수용성 인을 주면 또 불리하잖아. 그럴 때는 구용성 인산을 주는 게 밑비료로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총점으로 봤을 때는 폴리인산이 가장 좋죠. 여러모로 연면시비 빼고는 가장 안정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다만 비싸다는 게 흠이고. 그래서 이제 미카엘이 쓰는 비료는 뭐냐? 미카엘이 쓰는 인비료, 제가 쓰는 인산비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갈이 할 때 미리 세팅해주는 비료, 그리고 추가 공급용 비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5분 컷 찍으려고 했는데 1시간을 떠들고 모르겠어요. 이거를 최대한 잘라서 5분 안으로 이 영상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말들 다 빼고 최대한 잘라서. 미래의 미카엘아, 편집 잘 부탁하자. 어쨌건 지금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찍는 게 일요일 저녁이야. 내일은 월요일이야. 나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 비료 추천만 후딱 하고 사라질게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비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달아보고 하려고.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딱 말씀드리는 걸로. 분갈이 할 때 미리 세팅 딱 해주는, 즉 밑비료는 늘 제가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는 마금K, NPK, 그리고 마그네슘,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제 복합 비료긴 한데 인산 비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얘는 인산 비료로도 볼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밑비료로 좋은 구용성 인산입니다. 마금K는. 근데 그냥 구용성 인산만 들은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 마그네슘이 인산의 흡수를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인산을 아주 잘 흡수하라고 잘 만든 그런 구용성 인산 비료입니다. 추천드려요. 효과도 좋고 안정적이고 뭐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죠. 진짜 많이 쓰이는 안정적인 비료입니다.
그리고 키우면서 추가로 공급할 추비용으로는 저는 대유의 파워인카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거 지금 광고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제가 그냥 쓰는 거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같이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파워인카 추천드립니다. 얘는 쉽게 불용화가 안 되는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즉 폴리인산으로 만든 인산 비료입니다. 근데 폴리인산이 약간 떨어지는 기능이 뭐야? 옆면 시비 기술이 좀 떨어지잖아, 마법사가. 그래갖고 추가로 이렇게 비료를 줄 때 옆면 시비용으로는 조금 떨어지니까 아쉬울 수 있잖아요, 이 폴리인산이라는 게. 근데 얘는 수용성 인산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더블 액션인 거지. 그러니까 옆면 시비로 흡수율도 좋고, 폴리인산이니까 토양 관주로 들어갔을 때도 잘 먹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야. 거기에다가 폴리인산뿐만이 아니라 아인산도 들어가 있는데 요게 식물의 이런 병해충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아인산까지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영상이 끝이 없어. 아인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뤄볼 일이 있을 건데, 여튼 뭐 아인산은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아인산이 식물의 병해충에 도움이 되는 인산이구나.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인산을 추가로 공급할 때는 웃자란 방지의 목적도 있잖아. 파워인칼에는 칼슘도 같이 들어있다. 칼슘이 같이 들어가야 단단해갖고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냥 칼슘은 흡수가 돼 안 돼. 더럽게 안 되잖아. 인산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안 된단 말이야, 흡수가. 그렇게 체내 이동도 잘 안 되고. 예전에 칼슘편 보셨죠? 얘는 킬레이트 칼슘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불용화가 안 되고 흡수가 잘 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칼슘마저도 불용화가 안 되도록 킬레이트 된 칼슘이 들어가 있다. 폴리인산에다가 수용성 인산에다가 심지어 킬레이트 칼슘인 거야. 조합이 미쳤죠. 흡수율도 좋고 효율도 좋고 아주 훌륭합니다. 심지어 이제 소량의 칼륨이랑 마그네슘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게임 끝이지. 매우 만족. 농업용으로 대량 포대, 뭐 말통 단위 그런 폴리인산들이 우리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 우리 실내 가드닝에서는 파워인칼은 실내 가드닝용으로 딱 좋아. 5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말통 막 포대보다는 훨씬 더 접근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저도 좋아서 쓰고 있다. 저는 인산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 인산 비료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께도 추천드리는 거고, 미카엘의 이 노하우는 다 여러분 거야. 다 가져.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쓰는 저만의 노하우 다 여러분께 공유하고 하니까 저보다 10배, 100배 더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래도 제가 더 잘 키우죠. 뭐 두 제품의 사용 방법, 뭐 시비량 그런 거 이제 구매하는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뭐 2000배 희석, 뭐 위에 밑에 좀 뿌려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혹시 이거 사용하는 법, 이거 얼마나 줘요, 이런 걸 댓글로 물어보시면 저 요번엔 댓글 그런 건 답변 안 할 거야. 솔직히 추천드린 거 페이지, 판매 페이지 가서 클릭만 해봐도 거기에 최소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죠? 핑푸도 아니고. 물론 또 이게 슈퍼땡스 쏜 그런 댓글이거나 이게 회원, 멤버십 회원 댓글이면 또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지. 또 자본주의의 노예니까. 오늘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주는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덥고. 여러분 그러면 더위 좀 피해서 딱 한 주 정도만 저도 휴가 즐기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휴가 다녀오신 분들 있나요? 뭐 안 다녀오신 분들 잘 다녀오시고 늦더위 조심하시고,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